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다가 선거 최종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지는 걸로. 예.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세가 변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그 라이브에서 밝혀드렸죠. 제가 얼마를 예측한 것 어제 들으셨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투표율은 71%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 의석은 100석 미만이 될 것이다. 수도권은 최대 122석인데 국민의힘이 가져갈 의석은 12석이고 영남권은 65석인데 47석 정도 가져갈 것이다. 네, 거의 20석 가까이를 야당한테 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강원 충청권 중원인데 여기 36석 중에 13석 정도 가져갈 것 같다. 호남 제주에서는 가져갈 의석이 없다. 그래서 100석 미만이 될 것이다. 비례하고 합쳐서. 민주당과 민주연합 같은 경우 185석 전후가 될 것 같다. 조국혁신당은 15석 정도 될 것 같다. 진보당의 지역구로 2석을 아마 확보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간의 선거운동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쭉 보면서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박빙으로 붙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민주당 후보가 딱히 떨어진 곳이 있나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권이 맹렬하게 쫓아오는 곳은 있습니다. 판을 흔들 만한 그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어제와 오늘 판세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4.10 선거운동은 끝났어요. 이제 0시가 되면 선거운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권이 뭉칠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권이 뭉친다. 여권이 뭉친다면 어떤 그 뭉칠 동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정규재 기자도 윤석열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 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데 어떻게 보수가 이길 수 있겠어요. 뭔가 좀 지지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뜻을 모을 동력이 없는데 단순히 우리한테 표를 안 주면은 40년 50년 뒤에 다친다. 오늘 한동훈이가 또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아니 이번 선거로 40년 50년 후에 다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장 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개드립. 이런 총선의 사령탑을 두고 어떻게 뭉칠 수 있고 열의를 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판세의 변화가 없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4.10 선거운동은 끝났는데 하여튼 여권에서는 김준혁 후보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그걸 막말로 더 씌워서 그렇게 해서 판을 엎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김준혁 저 자식 말이야. 지금 저기 좌파 역사를 저렇게 이 우파의 나라에서 함부로 떠든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갖고 왜 화가 나야 하죠? 왜 이거 갖고 분노해야 하고 왜 이거 갖고 정권 심판론으로 굳어진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찍어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김준혁 교수의 그 발언이 설령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을 찍을 그런 이유가 됩니까? 자, 자기들이 봐도 아마 그걸로 판을 엎으려 하기에는 많이 모자란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PK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보수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김준혁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마 보수 본능을 다시 스스로 발견하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건 정치 성향이 보수라는 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고 냉철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도 영향 없다고 얘기했어요. 영향 없어요. 그냥 이 수구 부패 언론들, 기득권에 젖줄을 댄 이 언론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준혁 죽이기에 나섰는데 소용없지. 야, 너희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신뢰했다고.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면은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실패했어, 이 인간들아. 실패했어. 전혀. 너희들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 너희들의 신뢰가 없으니까. 자, 국민의힘은 게다가 선거운동 기간에 단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그동안 많이 비판해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칭찬 좀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성동구에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공천이 안 되고 그러면서 당의 뜻을 또 수용한다고 했단 말이죠. 깨끗하게 그 조직과 시스템을 다 전현희 후보한테 넘겼다고 합니다.
되는 집은 달라도 많이 달라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근데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선당 후사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 이야기입니다. 취재한 거예요. 강남에서 공천 받으려고 했어요. 강남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강북으로 밀려났어. 강북으로. 네. 본인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공천이 됐습니다. 근데 강북이라고 해서 강북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 이북 지역인 거예요. 거기 지역구에 가면서 강남 자기 지역구 사무장을 데려갔습니다. 사무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데려가면 그 사람이 그 사무장이 지역에 빠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공천받는 국민의힘 후보한테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다 가버린 거야. 무슨 그 지역구에서 어디 가서 선거운동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공천받은 후보는 어디를 어떻게 돌면서 선거운동해야 할지 헤매다가 선거기간 다 갔어요. 참, 원래 강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번에 공천을 강남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강북으로 공천받았어. 강북 가면서 이 지역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선거 때면은 필요한 여러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전수해주지 않고 그냥 한강 북쪽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가 포스트인지도 모르고 선거 내내 헤맸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는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그야말로 곳곳에서 효능감 높은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구가 지금 강남에서 딱 붙은 지역구예요. 내일 큰 드라마를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구는 딱 붙었어요. 딱. 만약에 거기서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번에 강북으로 공천받은 그 국회의원 본인도 지금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몰매를 맞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지역구에서 이변이 발생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냥 몰매 맞을 겁니다. 아마 파묻힐지도 몰라요. 기왕이면 좀 노하우 좀 전수해 주지. 써먹을 데가 어디 있다고. 또 다른 여권 분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제로 권고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내일 투표장 안 나갈 분은 나가주세요. 이 이야기 듣고 내가 투표 안 해도 민주당이나 야당이 이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일 그냥 하루 종일 노세 젊어서 노세 하실 분들은 나가주세요.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말이죠.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사람들한테 투표장 나가서 지역구 1번 찍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일 김용민의 이 말을 들으니 더 할 필요가 없겠다.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밭갈이 하시고 지인들 아는 분들한테 계속 전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빙으로 붙은 데가 많아요. 자, 저녁에까지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업체가 집계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받아갈 의석이 비례대표 지역구 다 합쳐서 85석이다. 이건 90석 이상은 되지 않겠나 했는데 80석대에서 국민의힘의 의석이 멈출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거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 여권에서는 지금 비상인 거예요. 85석.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에 최대 97석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97석 당연히 비례대표 플러스 지역구 지역. 최대 97석이라고 하니 너무 충격받을까봐 조금 좀 더 더해서 97석이라고 보고한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은 사실대로 보고하면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보고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 참 취미도 고약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100석 밑으로 의석이 확보될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봉규 TV를 보면 말이죠. 그 윤석열이 이봉규 TV 애청자라고 하잖아요. 이봉규 TV가 뭔 소리를 하는지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시국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봉규는 여권이 200석 한다고 떠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질 못했는데. 자,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이 전원입니다. 들은 거예요. 선거가 참패로 끝난다. 지금 참패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데요. 110석, 120석도 참패지요. 120석은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100석 이상 110석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이야기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100석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름이 있다는 그런 선거 여론 분석가들이, 선거 전문가들이, 지금 뭐 무슨 방송 뭐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 아직도 110석 이상 얘기하고, 또 어떤 인간은 뭐 155석 얘기합니다. 엄모 씨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은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확정된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돌고 있는 썰은요, 사과, 참회 아닙니다. 아니래요. 용산 사전에 그런 말은 없대. 곧바로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 선거 사범에 대한 전면적인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민의를 지금 제멋대로 이렇게 무시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좀 심판받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투표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쌩무시하고 선거사범 전면 수사 지시, 이걸로 또 판을 엎으려고 한다. 야, 그래서 준내전 상태도 지금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내전 상태도 각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김태형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까딱하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뭐 선거 전에도 사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안보 국면을 조성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고 한다, 이런 썰이 있었는데, 어쨌든 절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방면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유력하게 돌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선거에서 대승해도 나는 감옥 갈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감옥 가지요 뭐. 이봉규가 그런 얘기합니까? 골든 크로스 막판 역전 승리 굳힐 수 있어. 윤석열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윤석열이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보고를 잘 받지 않고, 또 공식 라인도 윤석열이 싫어하는 보고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역대 공식 라인의 보고나 또 이런 건의를 무시해서, 건희가 아니라 건의를 무시해서 온전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보세요. 문고리 권력 3인방 거기에 의존했고, 뭐 총리니 뭐 장관이니 다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권은 망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또 지금 민주당이 부산에서 반타작할 가능성이 있다, 반타작 이상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석 아닙니까, 부산이? 그 중에 반타작이면 9석, 그 이상이란 얘기인데, 자, 여론조사 꽃의 결과처럼 부산 사하을 이재성 후보, 그리고 부산 북갑 북을, 그리고 부산의 강서, 그리고 부산 수영, 부산 해운대갑, 여기서 상당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일 결과 부산도 주목됩니다. 뭐 어쨌든 한 4석은 확실하게 건질 것 같습니다. 18석 중에 기왕이면은 한 9석 정도 확보하면 정말 좋죠. 그러면 부산이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의 아성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까지 98석에서 110석 사이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결정될 것이다, 이 전망은 싹 사라졌고요. 지금은 100석 미만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중입니다. 이런 거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보도하지 않아요. 또 전에 그 김준일 평론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60석 얘기가 나왔다, 그 얘기했다가 그냥 고발당했잖아요. 아니, 평론가가 그 마음에 안 드는 평론을 할 수도 있지. 아니, 김준일이는 또 민주당한테 불편한 평론을 안 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잖아요. 평론가가 얘기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형사적 위협까지 합니까? 참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말. 자, 오늘 그 장성철 소장이 시사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방금 새로운 자료를 받았는데, 깜깜이 이후, 여론조사 깜깜이 이후 나온 자료다. 여권에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보았다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이 뭐 신뢰를 보내지 않는 분들도 상당한데, 적어도 그 자기가 나와가지고 데이터를 얘기함에 있어서 뻥을 치는 양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전망 잘못했다가 무지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근거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장 소장이 보았다는 그 데이터, 지금 여권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참 수많은 후보들, 그분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참 훌륭한 분들이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려고 하는 공익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싹을 틔우려고 애쓰시는 분들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그러나 TK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의석은 단 한 석도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선거판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근데 언론들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이 아직 120석 가능하다, 이딴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또 돈 주고 보는 분들은 정말 황당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희 그 김용민 TV라든지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림으로써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매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엄경영 씨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 양반이 처음에는 170석 정도 국민의힘이 가져가서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155석이 돼요. 뭐 이렇게 전망이 날마다 달라집니까?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뭐 시종일관 100석 미치다. 특히 80석대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뭐 말을 바꿔가지고 그게 말을 바꾼다 한들 엄경영 씨 그동안 내뱉은 게 있는데 그게 사라지겠어요? 자, 엄경영 씨를 두고 업무너라고 합니다. 2020년 총선 때 180석을 정확히 맞췄다 그러고 있는데 그 허화 씨를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엄경영 씨는 선거 예측 맞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16년 총선 그 당시에 주간 경향에다가 야당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구도라고 했습니다. 왜요? 저는 그때 2월에 야당이 이긴다라고 했어요. 국민TV 그 수원에서 KT 건물 그 강당에서 그 방송할 때 제가 우리 국민TV 조합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긴다고. 박근혜 정권의 실정 때문에라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엄경영 씨는 야당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구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123석. 국민의힘 당시에 새누리당은 122석. 예. 자, 2017년 4월 11일 주간 동화를 보면은 2017년 4월, 5월 대선이 있었죠. 대선 선거운동도 있었고요. 그때 바람으로 일어선 자 바람으로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회창을 닮은 문재인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경영 씨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는 홍준표에게도 안 됐어요. 3등 했습니다. 1등은 문재인 후보였고요. 2위인 홍준표 후보와 정말 큰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41%대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24%대. 네, 그래요. 대단한 격차죠. 안철수는 20% 정도 나왔고요. 자, 그래요. 이회창 닮았다는 문재인. 이회창 후보를 3번이나 나왔지만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죠. 선거운동 전까지는 대세론 이렇게 막 만들어내면서 나중에는 낙선하는 대세론을 잔뜩 부풀려 왔는데 결국엔 낙선하는 그게 이회창의 길이었는데 이회창을 닮은 문재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이 이겼잖아요. 자, 2017년 대선 때 그랬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괴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조금씩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을 찍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 25개 광역단체장 중에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딱 2군데 당선자를 내고 나머지에서 다 졌어요. 예, 그래요. 보수가 다시 결집한다. 개뻥이었던 거죠. 그리고 2020년 4월 13일 한국일보를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엄경영 씨가 업무너가 된 그런 계기인데 뭐 쪽집게로도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계기인데 이때 엄경영 씨가 180석까지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는 155석, 비례 합치면은 180석이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지역구는 163개, 비례는 14석으로 177석이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합하니까 180석이죠. 그러나 엄경영 씨는 민주당이 180석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실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경영 씨가 예측한 날이 4월 13일이고요. 그로부터 3일 전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을 범여권이 획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여권 맞지요. 177석 더불어민주당, 3석 열린민주당. 예, 다 범여권 아니겠습니까? 유시민은 정확히 맞췄어요. 그것도 엄경영보다 앞서서 엄경영이가 유시민의 전망을 따라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유시민이 먼저 180석 얘기했는데. 그래서 너무 엄경영 씨는 과대평가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문마다 다 엄경영의 코멘트를 봤대요. 경향 한겨레까지. 눈깔이 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엄경영 전문가로 판단하고 간주하고 코멘트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이 될 것이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155석 일당이 된다고 그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받아 적어. 그것도 신문에 내. 이 돈 받고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자, 그래요. 2021년 여러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서울시장은 박영선하고 오세훈이가 나왔고 그때 엄경영이 뭐라고 했느냐. 20대에서 민주당 6.5대 국민의힘 3.5의 표심이 예상된다. 거꾸로 됐죠.
페미니즘 이슈 때문에 국민의힘이 6.5가 됐고 민주당이 3.5가 됐는데 이 양반은 거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20대에서 5세 훈 우위가 뚜렷하지만은 실제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박영선을 더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야, 이건 완전히 후루꾸 예측이네. 후루꾸 예측이야. 그래요. 정말 참 웃음만 납니다. 자, 제가 또 오늘 여권 다른 레이더를 통해서 들은 건데 지금 여권의 오매불망 그 소원이 101석도 좋으니 100석도 좋으니 무조건 100석 이상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탄핵선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걸 현상유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탄핵만 안 당할 수 있는 의석수 이게 확보되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다음에 또 준비한 수순이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 패배 책임을 물어서 그 정도면 패배 아니겠어요? 지금 뭐 110석이 넘는 의석인데 그보다 덜 받으니 당연히 패배지요. 게다가 탄핵선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혹은 탄핵선 거의 근접해서 의석을 확보한다면은 한동훈은 죽어야지요. 한동훈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겠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총선 직후에 패배 책임을 물어서 용산의 경호실장 이철규가 나서서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이 또 이철규한테 단단히 지금 미운털이 박혔어요. 선거 때 강원도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한 번은 갔던 것 같은데 뭐 좀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오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동해 삼척의 이철규, 강릉의 권성동이가 이가 바득바득 깔린다는 거예요. 이철규의 동선을 또 입을 바라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바로 용산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패색이 짙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조국 대표 광화문 집회 또 이재명 대표의 용산 집회 이 사진을 보고 여권에서 놀라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니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는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 보고. 그래서 오늘 하여간 저쪽에게 굉장히 시원한 한방이 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사전투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이후의 모든 지표, 마지막 유세 모든 면에서 야권이 절대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여권에서는 기가 많이 죽었어요. 게다가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방청객 후기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새끼가 존나 티껍게 큰 선심을 쓰듯 7시까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 그만하겠다라고 하니까 판사 새끼가 검사들이 이해해 준 거를 고마워하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말했다고 함. 아, 이발 진짜 이래서 압승해야만 함. 아무튼 재판은 끝났다고 함. 여러분 그 말이죠. 저도 이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사정이 어렵다 그러면 재판부가 봐줘요. 웬만하면은. 이 사람은 일단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아직 죄인이 아니거든. 이 사람의 편의를 봐줘야 됩니다.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보고 다그치듯 나와라. 선거 중이라도 나와라. 심지어 4월 9일 선거 전날 당대표가 가장 바쁠 날 그날도 재판하겠다고 오전 오후. 이건 뭐예요? 매기는 거지. 여러분 형사재판은요. 우리 아버지가 팔순잔치다. 그날 못한다 그러면 또 빼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거가 급한 정당 대표 그것도 지금 제1당 대표를 자범 취급하면서 야 재판 일정은 내가 정해. 안 나와? 구인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그래서 압승해야 합니다. 오늘 제 말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한 표가 모자란다. 3표가 모자란다. 이 심정으로 내일도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정말 뭐 그냥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걸려있다. 목숨이 걸려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막 감옥 가잖아요. 1심, 2심이 그대로 인용되면은 이자들이 이런 식으로 또 말하자면 야당을 흔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총선 이후도 비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이후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전시 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야당 당선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해가지고 재판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쩔쩔매게 만드는 거지 정권에게.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면요. 의원님들 부딪히세요. 물론 부딪히고 싸울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이 됐지요. 하여튼 이제부터 고난이 또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철수가 내일 캠프에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기면 오겠지만은 이길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패배를 직감한 듯 보인다고 국민의힘 내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 수원정, 김준혁 판세에 영향 없습니다. 판세에 영향 없어요. 지금은 말이죠. 무슨 공격의 영향력 이런 거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오늘 선거잖아요. 자, 결국에는 조선일보 등 저쪽이 뭘 해도 안 되니까 아무거나 걸려봐라. 이런 심리
기저로 터무니없는 여론몰이를 해왔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그동안 퍼뜨려 왔던 것이죠. 아니 사실 진짜 막말이 되려면 친일 반민족성 발언을 해야 막말 아닙니까? 근데 친민족 반일을 막말로 무리하게 엮다가 여론의 반응을 얻지 못한 거예요. 조선일보 그렇게 감이 없어졌냐?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박빙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판 투표가 최대 20석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대단히 이례적인 총선입니다. 막판 투표에 정말 갈아 넣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충분한 듯 보여도 한 통이라도 더 보냅시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어쨌든 내일 정말 치열하게 전쟁하듯이 내일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평화나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린 대로 투표소에 승합차로 노인들을 혹은 뭐 다른 분들을 거동하기 불편한 분들을 집단으로 데리고 와서 투표하게 만드는 일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관위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2 내지 3%포인트 공작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적인 교통편의 제공 그거 방지하면 그것도 표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니까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